2월 4일날 정부는 어마어마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공급 물량을 딱 앞에 딱 들여내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택시장에서 매수세가 많이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매가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내려간다든지 뭐 이런 형국은 아니고요. 좋은 입지들은 그래도 살짝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점에 과연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영상 속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요. 16년도부터 보겠습니다. 이때는 아파트가 급속히 상승하기 이전이죠. 5,364건이 거래가 됐어요. 2월 달에. 그리고 17년도에 5,730건이 거래가 되는데 중후반부터 슬슬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다가 18년도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죠. 18년도에 9,170건이 거래가 됩니다. 전년도 2월 달에 대비해서 60%가 상승이 돼요. 19년도에 1,457로 갑자기 거래 건수가 뚝 떨어집니다. 야, 그러면 아파트 인기가 뚝 떨어진 건가? 주택가격이 폭락했나? 아닙니다. 이때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이때는 매물이 없어요. 집주인이 팔질 않고 계약했다가도 페널티 부담 다 하고 계약 취소하고 난리가 났던 해가 2019년도였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이 지나면 가격이 1억, 2억까지 높아진 아파트 단지들도 막 속출을 했습니다. 2020년도를 보면 8,301건이 되죠. 19년도에 거래를 안 하고 있다가 2020년도에 거래가 확 늘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지라고 생각하고 차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 높은 가격의 매물을 덥석덥석 사셨던 거지 사람들이. 왜? 더 뜰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올해 2월 달을 보면은 3,284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사실 아파트가 하락세는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거래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떨어질 걸 생각하는 심리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없어요. 다만 정치적인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있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은 매물도 살짝 조금씩 적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기회가 아닐까요, 혹시?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팍 드는데요. 이럴 때 주택을 매수한다면 훨씬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입지의 매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두 개밖에 없죠. 돈이 아주 많거나 특공이라든지 청약을 통해서 받거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구축 아파트를 고를 때는 신축 아파트 고를 때랑 좀 차이가 있어요. 신축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입지만 된다 싶으면 잡으시면 되는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내부도 낡을 수도 있고 실거주하면서 불편을 얻을 수가 있는 게 구축이에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내부를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축이 뭐 신축에 비해 싸다는 거지 지금 구축이 뭐 완벽하게 뭐 바닥에 깔린 금액도 아니에요. 구축도 바라보면 되게 비쌉니다. 좋은 조건의 구축이 있으면 그런 비용을 줄이고 선점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거, 저는 입지론자죠. 입지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입지를 딱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단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구축, 좋은 입지다. 그 다음에는 뭐냐? 저는 구축 고를 때 세대수를 꼭 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면은 커뮤니티 형성이 돼가 있고 관리비 부담이 좀 덜하죠. 관리비 부담이 덜하니까 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들의 유지를 아마 잘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세대수가 높으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장차 미래에 리모델링이 되든 아니면 재건축이 되든 훨씬 사업 환경이 좋죠. 세 번째로 반드시 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차장이에요. 차 없이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차를 갖고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아파트 밖에 나가면 옛날처럼 막 주차할 수가 없어요, 벽에다가. 그리고 이중 주차하면은 전화 새벽부터 오죠. 엄청납니다. 제가 살아봐서 알아요. 강남권에도 리모델링 얘기들이 나오는 구축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려면은 그 주민들의 동의가 좀 필요하잖아요.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구축 아파트의 주민들은 조금 으쌰으쌰 하는 게 약해요. 강남 분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내부는 싹 인테리어 하는 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인테리어를 해도 주차 공간이 안 좋은 단지들은 주차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리모델링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합심을 잘합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분들은 아실란가? 주차장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집으로 올라오잖아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은요,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들을 고르면 좋을지,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소중합니다. 1,000세대 이상이 되면 굉장히 소중한 아파트들이에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특별히 저렴한 거 찾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준, 그리고
가격은 9억 이하. 9억 이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대출 규제도 9억 이하면 좀 덜 하잖아요. 근데 9억이 넘어가면 대출이 뭐 사실상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더 마음 편하겠죠. 첫 번째 조건을 입지라고 그랬죠.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일단 새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또 살기도 좋고요. 실거주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경우에는 약간 입지가 좀 벗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좋으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축 아파트 경우에는 그러한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입지에 들어가는 게 좋고요. 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의 특징이 옛날에 자리를 잡은 거라 굉장히 괜찮은 지역에 자리 잡은 아파트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오히려 신축보다 좋은 위치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제가 바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창동하고 그 창동의 대장주인 동아청솔 아파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창동의 주변에도 구축이 꽤 많죠. 동아청솔 아파트 사실 구축이에요. 지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창동 역세권 개발과 함께 GTX 연결되고 소소한 개발들이 쫙 창동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구축은 자금 능력이 되면은 사면 좋다. 그리고 아직도 9억 이하의 구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창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본 결과 건설 현장들이 막 보여요. 건물을 막 높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기지도 개발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공되면은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생길 것이고요. 창동은 도봉구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은 노원구예요. 창동의 어떤 생활권이 노원구의 생활권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원은 노원역으로 가면 7호선을 탈 수가 있어요. 창동에 오면은 뭐 앞으로 생길 GTX 탈 수 있으시겠고 1호선도 탈 수 있겠죠. 서로가 이렇게 이용을 자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노원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원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위에가 상계동이고요. 중간이 중계동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하계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월계동도 더 내려오면 있죠. 중요한 거는요, 노원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원구 굉장히 오래된 주택촌입니다. 아파트들 옛날에 80년대 초반에 들어와가지고 쫙 자리를 잡은 게 노원구예요. 상계동부터 개발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상계동에서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는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가 쫙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역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아요. 마들역에 나와서도 보시면 많고요. 그런 것들이 쫙 개발이 시작됐다. 그 개발 여파가 중계동도 오죠. 중계동도 개발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 중계동도 하면 어디겠습니까? 하계동으로 오는 거예요. 상계동이 개발돼서 새 아파트들 들어오고 몸값을 자랑하면 그 바로 붙어있는 중계동, 또 밑에 있는 하계동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덩달아 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을 두루두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중계동을 보면은 주공 5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계동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원구 자체가 교육특화구입니다. 그 중심동이 중계동입니다. 그래서 중계학원가 아시죠? 또 중계동에 이상하게 학교들이 많아요. 명문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다면 나중에 떠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남구를 한번 강을 건너보겠습니다. 강남에서도 9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축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고른 곳은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까치마을 아파트가 있고 신동아 아파트가 있습니다. 9억 이하 또는 9억 조금 넘어서 그런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제가 왜 수서동을 골랐냐? 강남구 다 좋아요. 하지만 수서는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수서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냥 역세권 개발이 아니에요. 수서역은 굉장히 많은 교통망이 연결이 돼요. 3호선도 있고 수인 분당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RT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GTX-A도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과천 위례선도 또 연결이 돼요. 광주랑 연결이 되죠. 수서 광주선. 야, 이거 뭐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서역에 더 붙어 있는 신동아 아파트가 까치마을 아파트보다 좀 비싸요. 한 1억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이 수서역의 파워는요,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가락시장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미래가 밝다. 마곡단지 막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마곡단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곳 말고는 구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바로 마곡단지가 있는 곳이 강서구입니다. 옛날에는 강서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특별한 지역의 아파트를 사야 됐어요. 거기만 값이 오르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했습니다. 인서울하는 것도 대단한데 마곡단지 때문에 엄청 핫해요. 그 마곡단지만 개발이 있느냐? 아닙니다. 김포공항 역세권으로 개발이 일단은 지금 잡혀는 있어요. 쫙 정말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면
되면은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냅니다. 이 김포공항에는 공항시장이 있는데 공항시장도 개발 소식이 있습니다. 주거단지가 들어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을 갖고 있는 강서구는 굉장한 구입니다. 이 김포공항역 자체가 노선이 연결되는 게 많아요. 공항철도 연결되죠. 그 다음에 김포에서 오는 골드라인 연결되죠. 5호선, 9호선 다 연결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GTX-D도 뭐 연결된다 안 연결된다 말이 나오고 있는데 김포공항에 연결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은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GTX-D까지도 연결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교통 허브죠. 진짜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품고 있는 게 강서구예요. 강서구는 일단 어디에 구축 아파트건 간에 그러한 호재를 같이 누릴 것이다. 그리고 구로구나 영등포구, 특히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구축 아파트들이 역 주변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로라는 이미지는 그게 프리미엄 있는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로조차도 몸값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구로 밑에 있는 광명, 시흥이 개발이 되면서 당연히 인서울 하고 있는 구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로구에 있는 구축의 아파트를 선점하고 있으면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심해지기 직전인 것 같아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대단히 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막 쏟아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계속 쏟아내지 않으면 경기가 뭐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돈 가치가 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은 어디든 들어가면 짱이다. 구축은 서울에 있으면 어디든지 잡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렇다면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금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구축에 좀 관심을 가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수요자분이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구축을 장만을 하시면 실입주를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집 또는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셔야지만 실입주 조건을 이제 충족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그 이전에 등기를 치셔가지고 본인이 실입주할 거니까 나가달라 이렇게 통보를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못 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요즘에는 공인중개사랑 다 만나서 그 서류에다가 다 기입한다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챙겨 놓으시고 계약을 하시면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연끌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원리금을 갚을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의 능력도 꼭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구축 아파트는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겉으로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서 특약을 많이 만드세요. 그 특약 내용을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금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누가 고쳐준다, 수리해준다 이런 것들을 좀 집어넣으신 다음에 계약하시는 것도 좋죠. 매도인분이 그런 것들을 안 넣겠다 하시면은 여러분이 더더욱 눈을 크게 뜨시고 물샌 흔적이 있나, 곰팡이 쓴 데가 있나, 뜨거운 물은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